여기 3세, 여기 3격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는 것은요, 이 대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다. 이 대운은 나의 자아를 인식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대운은. 그래서 그 대운이 이제 이 삼생, 내가 이제 나아갈 바를 이제 아는 거고, 삼격이라는 건 가다가 이제 어떤 걸림돌, 약간의 멈춤 형상이 있는 것을 이제 삼생 삼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이제 자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대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자아를 인식하고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어떤 관계를 맺냐, 어떤 관계성을 갖냐,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전부 다 관계성을, 항상 이제 지지는 뭐로 파악한다 그랬죠? 또 관계성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청가는요? 청가는 뭘로 파악한다 그랬죠? 작용성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청가는. 이해되셨죠? 왜냐면 지지는 전부 다 질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고, 청가는 기가 있기 때문에, 기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질이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행동의 관계성이죠. 행동의 관계성.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의 작용,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단추가 이제 생이라는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자아를 인식하고 나를 거기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운의 역할이에요. 대운은 항상. 거기 딸려오는 대운수라는 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시기에 이렇게 얘가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첫 대운이 보통 이제 5대운, 4, 5, 6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4, 5, 6 대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이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1, 2, 3이냐 7, 8, 9를 갖고 있는 대운들은, 우리 대운수에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4, 5, 6 대운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대운수에 우리가 이제 4, 5, 6 대운을 걷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1, 2, 3을 걷는 대운들, 이쪽으로는 이제 7, 8, 9를 걷는 대운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이쪽은 너무 이제 빠르다, 너무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중간 정도 이렇게 평이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대운수. 대운수라는 우리가 대운이 적는 대운수라는 것은 이제 이 다음 계절의 이 절기, 내가 태어난 날에서 다음 들어오는 절기를 씌워가지고 그걸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날짜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주일씩. 그럼 내가 여기 태어난 날짜와 다음 계절에 오는 이 절기, 태어난 날과 절기의 요 날짜를 계산해서 이 날짜를 뭐 나오고 이걸 나누기 한 거예요. 나누기 하면은 이제 나온 게 그걸 이제 대운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일날 절기가 바뀌는데 4일, 3일, 뭐 2일날 태어난 사람은 이게 빠르잖아요. 이러면서 대운수가 벌써 1대운 정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 절기를 이제 빠르게 맞이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선생님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안 들려요? 이게 다 하나요? 이겁니다. 이거 이제 양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음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음은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이제 7, 8, 9 대운이 이제, 여자들은 반대로 태어난 이 전절기. 이래서 내가 태어나다 보면 전절기가 이래서 지난달 5일에서 요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나누기 이 3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은 반대로 7, 8, 9가 이제 빠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수를 이렇게 선생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 이제 양은 이제 보통 이제 순행한다고 정의하고 음은 역행한다고 항상 음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거기 개념에서 이제 도출된 거고. 안 되면 점검이 안 되는데. 그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알겠을 저 텐데. 오늘 알아.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네. 왔다 갔고. 네. 그러면 점검은 저거를 AS 일단 먼저 받고 정수기는 뒤에 합시다. 오늘 비대만 하고. 네. 제가 일단 접수해 놓을게요. 네. 네. 다 끝났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운수를 보는 방법이에요. 대운수가 이제 어떻게 짜져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대운수라는 것은 이제 내가 태어난 날부터 앞에 절기와 뒤에 절기에 남은 거를 이제 날짜를 계산해서 3으로 나눠서 나오는 게 대운수예요. 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첫 대운이 이제 모든 사람의 첫 대운은 이제 생대운이에요. 생대운.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말하는 3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3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생학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3이라는 것은 이제 생지, 왕지, 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학묘. 생학묘가 어떻게? 생지는 뭐가 있죠? 해, 인, 사, 신이 있는 거고. 왕지는 뭐죠? 자, 묘, 오, 유가 있는 거고. 묘지는 축, 진, 미, 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생지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의 인자입니다. 선택의 인자. 왕지는 갈등의 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정의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선택했으니까 반드시 뭐예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는 뭐예요? 이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뭐였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출발했으니까 이제 도착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생합묘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거. 그래서 내 사주에 이렇게 왕지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갈등의 인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궁이에서 이제 궁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궁이와 궁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궁이라는 것은 사주를 얘기하는 거, 네 개의 기둥, 네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궁성이라는 팔자를 얘기하는 거, 팔자예요. 팔자. 그래서 8개의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8개의 글자를 얘기하는 거고, 4개 사주. 내가 보통 이거는 이제 15씩 나누면 돼요. 15씩 나누면 되고, 요거는 보통 7.5씩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총,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60간지 체계에 맞춘 이제 어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사주에 요 좌우묘가 어디에 있냐, 지술축미가 어디, 축진미술이 어디에 있냐, 해인사신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 궁이와 그 궁성에 의해서 내가 이제 어떠한 것이 이제 발현되고 뭐 숨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이 드러나다, 드러남과 숨김의 이 두 가지가 연속선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방식이 이제 위로 드러나느냐, 아래로 드러나느냐, 또는 가벼워졌냐, 이제 무거워졌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항상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생이라는 거에서 보면요. 이 대운의 출발은 어디죠? 월주의 지지가 되겠죠. 일명 우리 월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국의 출발은 어디가 됩니까? 연주의 지지. 그래서 이건 연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천간이 흐를 때는 지지가 안 따라갑니다. 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천간이 흐를 때는 이 지지는 반드시 늦게 흘러요. 네? 천간이 흐를 때는. 근데 지지가 흐를 때는 뭐야? 천간은 뭡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간은 같이 옵니다. 같이 온다. 지지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 병인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이 정화를 봤다고 해도 얘는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에? 근데 요 이는 반드시 묘진사 오해나 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오화 미토가 와야지만이 요거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지지는 늦게 흐른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을 항상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지가 흐르잖아요. 예? 천간은 지지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지지의 흐름이 우선시 된다는 거죠. 왜? 지지는 항상 늦거든요. 근데 지지가 늦는 대신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과연 천간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겁니다. 항상 지지가 항상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항상 빠르잖아요. 생각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이 행동은 어떻게 해요? 거기를 못 쫓아가요. 아무리 내가 뭘 한다 그래도. 생각과 행동이 이제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생각을 하는 에너지가 되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행동을 하는 어떤 입자가 되기 때문에 요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이 하늘도 엄청난 속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뭐 그렇게 거기 이 속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전축으로 하루에 엄청나게 들어오지만 이 지구 자체가 이 공전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에 있는 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늘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땅은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사이에 땅을 짓고 요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냐. 물론 땅 속은 엄청나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땅을 딛고 사는 요 사이, 요 안에는 이제 요 하늘에 있는 것이 이게 천간이 되고 이 땅 속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지장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구도 내부에서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전할 수 있는 거고 하늘도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일치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일치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 행동 일치 딱 되는 시점이 뭐가 됐어요? 뭔가 이룰 수 있고 뭔가 어떤 통로가 형성된 거죠. 통로가 형성됐다는 거죠. 이런 내가 혜수가 갖고 있다 그래도
해수 위에는 절대 임수가 절대 올 수가 없잖아요. 예? 임해라는 간질이 배합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임수가 들어오는 해에 비로소 내가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소통된다는 거, 통관된다는 거, 이걸 서로 통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해수는 뭐하냐, 이제 생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목은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갑이 와야 되는 겁니다. 사화는요? 병이 와야 되는 겁니다. 신금은요? 뭐가 와야 되죠? 현금이 와야지만이 비로소 나가 생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다른 글자가 아무리 와도 이 신금은 생지로서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지금 하는 얘기?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국의 구조를 이렇게 파악했을 때, 원국이 이렇게 이제 4개의 사주가 있고 8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제 궁이 있는 거, 성이 있는 건데, 이게 원국은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 근이라고 했고, 이거를 묘라고 했고, 이거를 화라고 했고, 이거를 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원국에 내가 그래서 인에 태어났다. 호랑이띠다. 그러면 근이잖아요. 예? 네.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어요? 묘. 묘가 와야 되는데 이제 새싹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임묘가 올 수도 있고 또 인오가 올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금묘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묘는 반드시 뭐 이 오는 나한테는 뭐야? 예? 묘가 되지만 요거는 묘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럼 인월생은 반드시 5월에 태어나야지만이 이 생왕이라는 요 작용도 하면서 내가 근이 묘가 되는 겁니다. 네. 이 호랑이띠는. 그러면 요 화에서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겠어요? 오가 왔으니 유가 와줘야 되잖아요. 유. 네. 근데 요 유가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양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최하 신이라는가 술이 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음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막 가도 그냥 음양으로 가야 올바른 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유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이제 음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해라든가 축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금묘화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없이 뭐 여기 자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유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묘화실은 됐지만 반드시 유금과 자수의 영향을 받아서 왜 생학묘 배합이 일단 돼야 돼요. 이때 왕국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생학묘가 이 배합되냐 안 되냐. 이 배합 안에는 조합이 포함된 겁니다. 배합이 되냐. 이게 돼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거죠. 요 생학묘가 이제 온전한 삼합을 이루고 있냐, 아니면 이제 불완전한 삼합을 이루고 있냐가 봐요. 왜 삼합을 하는 이유는 먹거리를 얻으려고, 먹거리, 즉 물질을 네. 얻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시 근데 먹거리 얻어가지고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안 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먹거리만 얻고 마는 거고 남이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삼합하는 이유는요, 먹거리를 얻어서 우리가 다시 먹고 다시 순환하려고, 순환하면서 삶을 이어가려고, 삶을 이어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합이라는 건 반드시 계절이 세 개가 만나야 돼요. 세 개가 만나는 것이 기본 포맷인데, 이 계절이 세 개가 안 만나면 이제 삼합이 안 되고 불완전한 삼합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방합만 짤 수도 있고. 네. 항상 이런 구조라는 거. 여기 원국의 구조는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금묘와 실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인데 여기가 해자축이 와버렸어. 네. 여기가 해축이 와버렸다고 쳐봐. 양음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실이 먼저. 항상 우리는 우리 중요한 건 우리 실이에요, 실. 개인적 추구성. 우리 실 때문에, 이 실이 있어야 다시 내가 근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근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응? 네. 열매가 있어야 뿌리가, 거기 열매에서 뿌리가 나올 거 아니야. 땅에다 심으면 뿌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멀리 던져갖고 이게 딴 데 갖고 가는 와중에 쭉쭉 분산돼갖고 뭐 새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돈은 항상 새끼 쳐야 돼.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 돈은 썩습니다. 썩어. 그 돈은 자꾸 새끼 쳐야 되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다 새끼 쳐야 돼. 우리 열매도 그 창고에 싸놓으면 다 썩어버리지. 쥐새끼 밥이지 뭐. 응? 먹을 만큼만 놓고 나머지 전부 다 사람들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자도 받고 하는 거지. 창고에 쟁여놓는다고 전부 쥐새끼만 드글드글 하는 거죠. 도둑놈들만 끼는 거죠. 여기 해축이 갔다 보면 실을 너무 빨리 본 겁니다. 네. 묘를 볼 시간에 실을 봐버린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월지에 이렇게 실이 왔다, 실이. 예? 그럼 네.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일찍 출세할 수 있어요. 일찍 등용문 할 수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여자는 일찍 자식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일찍 자식을 낳아서 일찍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실이라는 것은. 뭐, 남자한테도 자식이 되지만, 뭐 남자는 자식보다는 이제 등용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월지에 이렇게 연지와 열지가 이렇게 근실이 됐다. 그러면 일찍 조혼하다. 아니면 20대에 결혼하다. 아니면 20대에 연애하다. 아니면 20대에 뭐 유산하다. 응? 이런 관계죠. 응?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화가 와도 마찬가지니까 이 월지에는 이 화실이 오면은요 좀 대바라지고 또 일찍 너무 세상을 알아는 거예요. 월지는 마치 묘로 해서 새싹을 틔워서 온갖 풍파에 견뎌서 이 견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너무 화와 실이 왔다는 것은 조금은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이 원국의 구조를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점은 실이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실. 결국 우리가 그는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뿌리를 내린 거고 이 실은 우리가 이제 완성돼서 떨어진 게 실이잖아요. 네? 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우리 뿌리가 결국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 근이 뭐가 된 겁니까? 열매로 수확된 겁니다. 열매로 수확된 겁니다. 뿌리가 열매로 수확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근데 선생님 이 근을 지금 잇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지 아니 그게 여기가 신이 있으면 신이 근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모든 네. 기준점은 이제 우리 사람이 성장한 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연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기준으로 살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외의 기준으로 살필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목이 항상 기초가 되는 겁니다. 원국이 수목 있는 사람은 기초 공사를 잘해요. 보이지 않는 곳을 튼튼히 하는데
원국의 화금 구조는 이제 보이는 것만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여기 일단 연주는 무조건 원국의 근이에요, 근. 여기가 뭐 5가 돼도 5가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여기 뭐가 와야 되겠어요? 이게 음이잖아요, 네. 아, 양이잖아요. 5니까 양. 그냥 음이 와야죠. 여기는 반드시 음이 와야 돼요, 음이. 아, 음이 와야 된다. 아니, 소리. 여기가 왕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예? 묘지가 와야 되는 거야, 묘지. 묘지가. 묘지나 아니면 뭐야? 생지가 붙어줘야죠. 오화는 음이니까. 오화는 음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묘생이 반드시 와줘야 돼. 여기 왕지가 오면 안 돼. 왕지가 오면은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 근이면은 묘는 뭐가 돼요? 가을이 돼요. 가을 중에서 뭐가 와야 돼요? 신이라든가 뭐가 와야죠? 술이 와줘야 되죠. 유가 오면은 뭔가 이제 고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오면은 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화는 뭐가 되겠어요? 꽃은 해자축이 되겠죠. 그러면 실은 뭐가 돼요? 인묘진이 와야 된다는 거죠. 묘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척 보면 압니다가 5년생인데 실이 언제 오냐 이거 실이. 실이 만약에 일지에 있다. 그럼 나는 요 궁이에 때 나는 뭔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수확하는 대상이 뭐야?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배우자가 가장 육친으로는 배우자란 말이야.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실이 있으면 육친으로는 뭐야? 부모. 여기 실이 여기 있으면 부모의 음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이 여기 있으면 뭐야? 자녀의 음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와서 비로소 실이 됐다는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이 너무 일찍 와도 나쁘지만 일찍 와도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기에 묘가 왔다는 겁니다. 시지가 묘가 됐다. 그럼 어떤 모습이겠어요? 젊었을 때 못한 거 다시 공부한다는 거.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요 시기에 못한 거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원국의 구조의 출발점은 이 연주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운의 구조는 대운은 그럼 월주가 되는 겁니다. 이 월주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대운이 이제 첫 대운, 두 번째 대운, 세 번째 대운, 네 번째 대운, 뭐 다섯 번째 대운, 뭐 여섯 번째 대운, 뭐 일곱 번째 대운까지 가는 겁니다. 첫 대운, 두 번째 대운, 세 번째 대운, 네 번째 대운, 다섯 번째 대운, 여섯 번째 대운, 이렇게 일곱 번째 대운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대운에서는 이 기준점이 뭐가 된다고요? 월주가 되는 겁니다. 월주에서 모든 것은 처음이 뭐야? 생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가 되겠어요? 격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뭐가 되죠? 형이 되는 거고, 네 번째가 뭐죠? 합이 되는 거고, 다섯 번째가 이제 귀가 되는 거고, 여섯 번째가 충이 되고, 일곱 번째 이제 또 다른 생이 나오는 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다는 거죠. 대운의 구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원국의 구조에서의 이제 생의 관계, 대운의 구조의 생의 관계를 이렇게 모든 사람은 요 생격형 합 귀충 생을 절대 벌써 똑같아요. 역행이든 순행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나도 겪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야? 나의 자아 의식이 이제 깨어나다. 그래서 뭐예요? 자각하다. 나를 자각하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자각한다는 건 나를
만들다.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럼 나를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 원국의 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원국의 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다. 어떤 사주가 동일 사주를 갖고 있어요. 예? 똑같은 사주, 똑같은 사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50명밖에 없어요. 많이 잡아야지. 평생 살면서 똑같은 사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나라에 50명밖에 없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쭉 그러면 우리 100몇 개 국가가 있으니까 한 5천 명 있겠다. 100개 국가라고 해도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OECD 가입해봤자 뭐 한 4, 50개 뭐 100개도 안 돼요. 뭐 결국은 2,50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야. 나 똑같은 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동일사주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뭐 내가 여잔데 여자의 동일사주 이걸 또 반 나누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은 대부분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요. 물론 이 연월 구조에 결정된 거, 이 부모의 모습과 조상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터전은 다를지언정 이 살아가는 행동 방식이나 심리 상태는 거의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사주라고 남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는 운 자체가 역행과 순행을 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행한다는 건 무슨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표출적 삶을 산다고 그러죠. 내가 태어난 월에 부여받은 이 월의 기운을 가지고 월의 기질을 가지고 표출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역행은 내가 태어난 이 계절에 역행이니까 이걸 유지하는 유지적 삶을 살아가. 내가 소위 말해서 이 순행이라서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거야? 그럼 근데 역행 구조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순행은 뭘 하면서 살지 그런데 근데 역행 구조는 내가 왜 태어났지를 항상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철학이라든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러면 역행 구조가 많다는 거죠. 네. 근데 나가서 활동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순행 구조가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순행이라고 하고 여자를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자는 안에서 가정을 모두 살림은 지키잖아요. 네. 남자는 밖에 나가서 뭔가 벌어오고 그래서 남자가 순행이고 여자가 역행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 세상은. 네. 양은 외부로 돌고 음은 내부에서 그거를 조율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태극의 원리가 이거잖아요. 태극의 원리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선들이 이렇게 있지만 색깔을 칠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색깔 벗겨나면 똑같아요.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는 양이 돈다 그러고 요거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극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구멍 뚫었잖아요. 구멍 뚫은 이유가 속에서 양이 점점 커졌고 이제 양 속에서 음이 커진 거고 여기가 음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양이니까 양 속에서 음이 커지고 속에서 양이 커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 쭉 잘라가지고 여기다 고리 걸으려고 그래. 고리에 허리에 차고 다니려고. 그래서 너 우리 편이냐 아니 편이냐 이게 색깔 재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많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구멍 뚫은 이유가 이제 골이 잘 들어가라고 허리에 잘 차라고. 옛날에 이게 표식이에요. 표식. 같은 편인가 아닌가 표식. 왜 음양이 만나면 이제 한 몸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랑 모습이 비슷해요. 귀랑 모습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우리 귀는 다 짝짝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편을 알아볼 때 내 귀 둘 중에 하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내 짝이에요.
사람이 귀를 많이 보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긴 게 내 짝이라고. 네. 그래서 이 지문이 없으면 귀로 봅니다. 이걸 이제 귀문이라고 그래. 귀문 그런 기분이나 귀에도 반드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도둑놈들이 이게 모자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귀를 안 보이게 하려고. 우리 손에 있는 지문도 있지만 얼굴에 있는 귀, 그 다음에 또 이 발걸음, 또 세 개가 이 세 개는 절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몸통에 있는 거고 머리에 있는 거고 이거는 다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다 따져요. 그래서 사람은 요거는 자기를 가장 특징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말과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표출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양은 항상 그러면 양이 이렇게 음이 되고 싶고 음이 양으로 나가고 싶은 요 네 개가 바로 요 네 개가 바로 이게 묘가 되고 자가 되고 유가 되고 오화가 됩니다. 결국은 이 자음은요 음양이 항상 교차하고 싶어요. 양은 음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고 음은 양으로 나오고 싶은 게 자오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오묘가 사정방이 되는 겁니다. 즉 방향이 네 개가 확실해졌다. 즉 더 이상 일로 나갈 수가 없고 더 이상 일로 나갈 수가 없고 밑으로 나갈 수가 없고 위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여기서 항상 음양이 교차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좌우묘가 오는 것은 반드시 음양이 교차되는구나. 양은 들어오려고 그러고 음은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묘에서는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 임수가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제 임수는 인하고 개수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아웃하는 겁니다. 인풋 아웃풋입니다. 인풋하다. 아웃풋. 인풋. 안으로 들어넣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아웃풋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묘에서. 자에서는 뭐가? 경금이 인이고, 신금이 이제 아웃이 되는 거. 아웃풋 되는 거. 유에서는 병화가 인이 되는 거고, 정화가 아웃이 되는 거고, 이건 간목이 인이 되는 거고, 을목은 아웃이 되는 겁니다. 네.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임수가 이제 병화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임수가 안으로 들어오려면 병화로 바뀌려고. 간목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뭘로 이제 경금으로 바뀌려고. 병화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임수로 바뀌려는 거고. 경금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간목으로 바뀌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기초반 할 때 하시는 내용이네요. 이게 태국에서 이렇게 바로 인풋 아웃풋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수가 아웃풋하는 건 정화로 바뀌려고. 을목이 아웃풋 하려고 하는 것은 신금으로 바뀌려고. 정화가 아웃풋하는 걸 뭘로 바뀌려고? 다시 개수로 바뀌려고. 신금이 아웃풋하는 건 다시 을목으로 바뀌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로 갑이 경이고 신이 을이다. 병이 임이고 개수가 정이다. 그냥 요 계절을 통해서 인풋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생이라는 삼생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첫 번째 원국의 흐름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대운의 흐름으로 보는 거다. 참고적으로 세 번째 세운의 기준점은 어디가 되죠? 세운의 기준점. 일간? 세운의 기준점 뭐예요? 일간.
세운의 기준. 아니, 세운의 기준점은 어디서? 연주가 되는 거죠. 연주는 두 가지 갖고 있어요. 원국의 흐름도 같지만 세운의 흐름을 갖고 있고. 월운의 기준점은 대운이라는 것 같아요. 월주. 그러니까 연주는 첫 번째 이 원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지만 두 번째 세운의 흐름도 나타내는 세운의 흐름도 나타내는 거고 월주는 뭐죠? 대운의 기준점이 되지만 두 번째 월운의 기준점도 된다는 거죠. 왜?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루는요? 이루는 어디서 기준하겠어요? 일주에서 기준하는 거예요,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진 본다 그러잖아요. 예? 이루는 이 일주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일주만 가지고. 즉, 일주와 시주의 의미는 뭐죠? 이거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뭘 선택할 것일까? 오늘 뭘 선택한 것일까? 이미 결정은 어디서 다 있어요. 월운에서 결정돼 있잖아요. 월운과 세운에서 결정돼 있는 걸 내가 드디어 이룬으로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 중에 일부겠죠. 네. 360일 동안 하나하나씩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다 먹을 수, 우리가 오늘 1년 동안 먹을 쌀이랑 반찬 줬는데 오늘 다 먹을 수 없잖아요. 360 살면서 먹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우는 뭐야? 내가 가장 추구하고 싶은 거. 시우는 기준점이 이제 시주가 되는 거죠. 네가 지금 왜 왔냐? 그러면 얘가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왜 만나겠어요? 각각의 추구 성향, 개인적 추구 성향 때문에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는 오늘 선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월운과 세운으로 이미 결정된 것을 오늘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추구하고 싶은 시간에 만나는 거죠.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이번 달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몇 월 며칠 날 예약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겁니다, 바로. 올해 건강보험에서 내가 오늘 건강검진 대상자가 됐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번 달에 꽉 찼으니까 다음 달. 그럼 다음 달 언제? 다음 달 내가 보니까 시간 뺄 때가 그 시간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하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잖아. 네. 그다음 몇 월에 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 내 의지,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미 결정된 병원에 의해서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연월이 결정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슨 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날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은데 그럼 이날 중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시간이 있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시는 오로지 선택입니다. 뭐 최종 선택은 시주로 하는 거고 최종으로 결정된 거는 월주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네. 연주와 일주는 선택의 시작이고 뭐죠? 연주는 결정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프레임도 항상 연구하지만 그 정도는 이제 항상 귀에 못이 박도록 내가 얘기하고 다 알아듣지만 우리는 이 삼생, 생학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월지가 예를 들어서 왕지로 태어났다고 쳐봐. 예? 예? 그러면 이 순방향이고 역방향이고 이 순방향은 뭘로 가? 반드시 묘지가 첫 번째 생이고 역방향은 뭐지요? 생지가 첫 번째 생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왕지 입장에서 묘는 뭘 가는 겁니까? 향입니다. 향. 생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네. 배가 되는 거. 배가 역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네. 유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지는 뭐야? 갈등인자잖아. 갈등인자. 네. 갈등인자를 풀어 제끼는 방법은 내가 뭔가 묘지로 가서 결정을 해야 하면 되고
생지로 가서 내가 뭐 선택된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역방향이 왜 유지적 삶을 살아가는 거고 순방향은 왜 표출적 삶을 가는 거죠. 월지가 생지다 이거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순방향은 왕지가 첫 대운이 될 수 있고 역방향은 뭐가 됩니까? 묘지가 첫 대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생지가 왕지니까 왕지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나요? 생지는 묘지한테 활성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 생지는 뭐 선택인자잖아요. 선택인자. 그럼 첫 대운이 왕지다. 에? 네. 그럼 이것이 원국의 묘지에서 역방향이냐, 생지의 순방향이냐를 빨리 체크하라는 거죠. 이게 삼생입니다. 어? 근데 첫 대운이 내가 월지가 생이었단 말이야. 생지였단 말이야. 근데 첫 대운이 왕지다 이거야. 에? 그러면 순방향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뭔가 표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 음, 근데 이 갈등의 요소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계절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냐, 계절 밖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냐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요 계절 아닌 것은 보통 이제 이 생지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묘지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계절 밖의 갈등은 거의 없어요. 다 계절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 월지가 생지면요, 반드시 순방향에서는 이 순방향과 이 묘방향 전부 다 이 방화 묘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월에 태어났는데 얼로 가든 묘로 가든 뭐 축으로 요런 죄는 이제 계절 밖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갈등의 요소 아니고 이건 갈등의 요소잖아요. 나한테 주는 갈등의 요소는요, 왕지는 전부 계절 안에서 방합적인 요소라는 거죠. 음, 이런 거죠. 항상. 그래서 이 첫 대운은 항상 무조건 이 순방향에서, 그러니까 첫 대운이 왕지다 그러면 빨리, 물론 이제 그럼 사주팔자 뽑으면 바로 나요. 첫 대운과 월지와 첫 대운이 생황구조다. 그럼 이 사람은, 방합적인 요소가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겁니다. 방합은 뭘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후. 기운을 만드는 겁니다. 기운은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집이나 학교에서 만들어야 되죠. 사회 나가서 기운 만들면 미친놈이라 그러죠. 사회는 뭐야? 질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죠. 사회와 국가는 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거고, 집과 학교에서는 뭐야? 사랑받아야 돼요. 집과 학교에서는 사람이 사랑받고 성장해야지 국가와 사회한테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못 하는 겁니다. 첫 대우는 전부 다 뭐야? 방학 구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지는 무조건 방합을 짜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우합이라 그래. 이렇게 인축 같은 건 우합. 우합과 방합을 무조건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은 무조건, 그 다음에 이 생지생들은 전부 다 이 방합과 아니면 우합을 무조건 짜게 돼 있어요. 방합과 우합이 무조건 짜게 되는 날. 그러니까 인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배가 되는 축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이 되는 묘가 가장 두 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즉, 지지 기반이 튼튼해야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즉, 뒷배가 좋아야 돼. 내가 배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축을 못 만났고 해자만 만났다. 그러면 배운 거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학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가 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집입니다. 예? 집에서 막 나온 것을 생이라고 하고, 중간에 가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딱 있는 거 묘입니다. 그 묘지가 비로소 와야지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선택해서 나왔잖아요. 엄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내가 딴 길로 셀 수도 있잖아요. 네.
아는 친구가 야 뭐 어디 가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늦어졌어요. 묘지에 와서는 반드시 뭐야 우회전할 까 좌회전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생각만 있고 묘가 없으면 어떻게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뻥 직진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차에 의해서 내가 사고 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생각면 항상 이렇게 인식하란 말이에요. 이게 삼합이든 방합이든 마찬가지예요. 방합은 이제 기운, 이 방합의 생각면은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고, 삼합의 생각면은 뭐예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지만, 생황묘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강약과 왕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강약과 왕세와 강약 수업했잖아요.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왕세와 강약을 수업 안 했다고요? 네. 그럼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이 생이 그 삼생에서 이제 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생은 항상 이렇게 짜져 있다는 겁니다. 생. 첫 대운은 다 생대운인데 이 생이 이제 이 월지와 이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생황 구조냐, 뭐 세 가지 패턴밖에 없겠죠. 생황 구조냐, 그러니까 월지와 첫 대운에는 생황 구조, 그 두 번째 왕묘 구조가 있겠죠. 묘는 묘생 구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생황 구조와 왕묘 구조는 전부 다 뭐죠? 이거 방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요거는 뭐야? 이 묘생 구조는 이제 방합이 깨지는 겁니다. 방합이 깨지는 요소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순행일 때 그렇고 역행일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생이니까 묘로 가겠죠. 왕은 생으로 가겠죠. 묘는 뭐로 가죠? 왕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방합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방합 구조가 되고 요거 방합이 깨지는 관계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거잖아요. 사화가 첫 대운이 진으로 가면 방합이 깨졌잖아요. 이는 사음이 방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진으로 가니까 봄의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겠다는 거잖아요. 사화가 오로 가야지 이제 내가 이 여름의 사람과 어울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게 생입니다. 생. 그래서 생은 이 밀어내다, 밀려내다, 떠나다. 가장 큰 뜻은 이제 떠날 것을 이제 내가 선택할 것인가, 갈등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 대운에 뭐가 들어오냐 따라서 첫 대운에 내가 묘대운이다. 첫 대운이 묘다. 그러면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첫 대운이 왕이다. 내가 갈등해야 됩니다. 첫 대운이 인이다. 그러면 뭔가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생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6시에 하겠습니다. 6시에 그러면 왕세 강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따 봅시다.